판결의 효력, 집행력, 집행력.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화해 신청이라고 하는 재판을 거쳐서 예. 그 화해된 문구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그런 절차인데 판결의 효력이랑 똑같아지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 재순화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건물 명도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여요. 건물 명도할 때. 예. 그럼 이제 그게 언제 기간 끝나고 나서 나간다 또는 차임이 연체가 돼서 나간다 예. 라고 할 때 만약에 재순화가 없으면은 네. 그걸 그때 가서 명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명도 소송하면 여기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만약에 명도 소송이 사건 따라 다른데 보통 1심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 예. 그거를 미리 이제 해놓게 되면 바로 그거 가지고 집행관한테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법인이 임대차 관련해서 지금 이 재소정 화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이라는 게 다정한 사람들. 예. 이게 꼭 필요한가요?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그게 안 없음 하는 분들도 많나요?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진행하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비율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계약에서 재순화를 안 하는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재순화의 그 어떤 역할 내지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점점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재순화를 하는 비율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건물들 네. 이런 큰 건물들에만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중소규모 건물들 또 세입자 요즘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법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점점 이제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것 때문에 점점 그렇죠. 힘들어지다 보니까 대응을 이걸 그렇죠. 한다는 네, 미리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가에 주로 하거든요. 네. 상관이 이권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입자 내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다시 말하면 주택은 별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으면은 주택도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거기는 보증금이 작거든요. 보증금을 디파짓 해가지고 한 몇 개월치밖에 안 잡아도요. 사람들 돈을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월세를 많이 받고 디파짓을 조금만 해두고 대신에 상황이 되면 바로 바로 내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보편화된 제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또 찾아보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화해조서 이렇게 성립한 다음에 이후에 그 대표자가 변경 또는 그 명도에 문제가 그러니까 변경 시에 명도에 문제가 있든지 이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대표자란 말이 이제 우리 대표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임차인. 임차인 그러니까 사업자 예를 들어서 아니요. 상대방은 법인인데 대표자 변경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뭐 대표가 A가 되든 B가 되든 상관없듯이 상관없죠. 삼성전자 상대로 해놓으면은 삼성전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사자 변경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 변경. 당사자 변경. 지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 지금 그렇죠. 양모 씨가 이제 뭐 했는데 네. 다른 사람이 사업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그 이게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원래 판결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양모 씨하고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 재순화가 그냥 판결로 보시면 되는데요. 판결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양모 씨에 대해서만 미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 양모 씨로부터 그거를 변론 종결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 재판 끝난 이후에 승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미치려 그러면은 조금 요건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법률적인 부분이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명도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양모 씨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면 그게 양모 씨로부터 넘겨받은 사람한테 대해서도
별도로 판결 필요 없이 네. 승계 집행문이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양모 씨로부터 넘겨받은 A라고 치면 A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런 그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런 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서만 단순히 가지고 양모 씨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명목을 그렇게 붙여둡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이나 반환 청구권 하고 그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틀린 건가요, 그럼? 서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네. 우리가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 끝나게 되면 네. 임대차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줘라고 하는 네. 그런 권리도 있는 반면에 소유권 행사로서도 나가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청구가 이게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보면. 그게 만약에 임대인이 꼭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공간을 빌려 가지고 네.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네. 임대차하는 전대차 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기한 뭐 청구권만 가지지 네.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정리하면은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되는데 지금 그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같은 기한 반환 청구. 네, 그거 소유권에 기한 반환 네, 청구권. 네. 이게 힘이 다 같은 반환 청구권인데 하나는 소유권에 기해서 하나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해서 있는 거죠. 대한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 요거는 그 승계 받은 사람의 그 승계 집행문? 네. 네, 요걸 하면은 승계가 되는데 그렇지. 대신에 이제 임대차 계약 청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종료. 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청구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정확히 해두고 있는 거죠. 얘는 승계가 안 되고 다시 적어야 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화의 조서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이 승계 집행문 같은 경우는 이걸 한다고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비용이라든지 2, 3주? 그런 게. 2-3 비용은 별로 안 들고 네. 2-3주 정도 걸리죠. 근데 이게 승계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임차인이 만약에 나중에 그 집달관이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내 소유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판결이 이미 있는 데를 들어왔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예. 그 양모 씨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 나가야 될 사람 그 뒤에 들어왔으니까 예. 그 사람 보호를 못 받는 거죠. 판결 받았을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는다. 예. 그리고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 무슨 완전히 이해하자. 네? 나가라라고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 그 공간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에 화해조서 성립 이후니까 판결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승계 받을 사람한테 승계 이제 집행을 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가야 될 시점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승계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계약 승계 집행문은 우리가 승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승계를 받았다. 그렇죠. 저 사람이. 그렇죠. 임차인이 양모 씨로부터 네. A가 받았다. 승계 받았으니까 승계 근데 집행문을 떼서 네, 그거는 집행할 수 있다. 상관이 A를. 임차 계약 종료 청구 요구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벌써 판결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해도 이 사람은 힘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네.